안녕하십니까, 홈페이디입니다. 오늘은 바로 한진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드디어 3월 27일 날 열리게 됩니다. 지금 대표이사인 조원태 우호라인과 그리고 KCGI를 주축으로 하는 3자연합 간의 표대결이 이날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3자연합 측에 최근에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날라왔어요. 반도건설이 취득한 8.28%의 한진칼 주식 중 5%만 의결권을 행사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3.28%의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거죠. 원래 반도건설이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경영 참가 목적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1월달에 이를 번복하게 됩니다. 경영 참가 목적이 없었다가 경영 참여를 선언하게 되면서 법원이 야 너희 원래 여기 참가 안 한다 했잖아. 근데 왜 번복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5%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폭삭 빠졌어요. 이번 주총에서는 작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12월 26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조원태 우호라인 쪽의 지분이 36.5%고 그리고 3자연합이 보유한 지분이 28.78%예요. 지금 8% 정도 차이가 나서 사실 3자연합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입니다. 이제 기타 주주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두 세력 간의 승리자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3자연합은 굉장히 불리하죠. 이 중에 절반 이상이 3자연합을 지지해야 3자연합이 이길 수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양 세력이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조원태 라인 같은 경우 델타항공이 추가적으로 4.9%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41.4%의 지분을 확보했고, 3자연합 역시 KCGI와 반도건설이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면서 42.13%로 이번 주총에서는 비록 지분율이 낮지만 최근까지 확보한 지분율로는 이 조원태 라인보다 1%가량 지분율이 앞서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분을 매수하는 이유는 바로 주총 이후에도 임시주총이나 아니면 주총 이후에 장기전을 대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총이 끝이 아니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KCGI가 2018년 11월에 최초로 한진칼의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공시했어요. KCGI가 그러면 뭐 하는 회사냐? 바로 국내 사모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세운 사모펀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 소수의 지분으로 체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너가가 이익만 추구하는 경영 행태를 보여줍니다. 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뭐 회사 이익 뭐 어떻게 빼돌리기,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못된 기업 지배 구조로 인해서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지분 매입을 통해서 경영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경영 개입이 성공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 증대가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게 바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펀드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에요. 기존의 헤지 펀드와 비슷하긴 해요. 어차피 지분 매입하고 우리 사람 넣어서 기업 가치 증대시키고 투자 수익 창출하는 건 비슷한데, 이제 명분을 하나 만든 게 대주주의 잘못된 경영 방식을 고치겠다. 대주주가 이익을 빼돌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것을 막겠다는 거죠. 소액주주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펀드가 한진칼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그리고 작년 주총쯤에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그리고 반도건설이 우군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KCGI가 진짜 승리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KCGI가 말하는 이 한진칼의 투자 매력은 어떤 걸까? 한진칼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 기업 가치가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를 보고 결국 한진칼을 선택했다는 건데,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항공 시가총액이 1.7조 원인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한진칼이 들고 있는 지분이 5,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대한항공이 어떤
어떤 점에서 메리트가 있느냐? 바로 에비타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한항공이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인 에비타보다 당기 순이익이 현저히 적은데 이게 비효율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조원태 대표이사가 제대로 된 경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건데, 어쨌든 조원태 대표가 경영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한항공의 에비타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 작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대한항공이 무려 800%가 넘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대부분 금융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4조 원을 벌었지만 금융비용에서 3.77조 원을 내면서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데 써버렸죠. 이러니까 순이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KCGI가 얘기한 것처럼 에비타를 보면 굉장히 얘기가 달라져요. 대한항공이 연간으로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어마무시합니다. 연간으로 1조 6천억 원, 그리고 작년에 무려 2조 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했어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엄청 높은 규모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손익계산서상에 들어가는 단순한 그냥 항목일 뿐이에요. 이 감가상각비가 높다는 거는 실제 현금 흐름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대한항공의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1.7조 원, 2.6조 원, 거의 3조 원, 거의 3조 원, 2.3조 원. 영업이익이 별로 몇천억 대밖에 안 나온 데 반해서 영업 현금 흐름이 지난 6년간 무려 17조 원을 기록했어요. 영업이익이 지난 6년간 4조 원을 기록한 거에 비하면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결국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들어가면 보로함이 타불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봐도 그닥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7조 원 규모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17조 원에서 이 7조 원을 빼면 여전히 10조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지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부채 비율이 그대로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은데 2015년과 17년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어요.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영업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많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적어서 실제 남는 현금이 10조 원 가량인데 부채는 줄지도 않고 2015년 17년에는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에비타를 단순히 따져봐도 작년 기준으로 2.7조 원이 나와요.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1.7조 원인데 물론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에비타 2배 수준만 올라와도 대한항공 시총이 5.4조 원이에요. 근데 이게 높은 부채 비율이랑 금융 비용으로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KCGI가 얘기하는 게 오너가의 잘못된 경영으로 지금 대한항공이 이렇게 막대한 영업 현금 흐름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대한항공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항공사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델타항공 같은 경우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매년 준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높낮이가 대한항공보다 심하지 않아요. 대한항공 대비 델타항공이 매출액이 5배 정도 많아요. 근데 영업이익은 무려 30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감가상각비가 대한항공이 델타항공 대비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조 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매출액이 5배나 차이가 나는데 감가상각비가 1조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부채는 대한항공이 더 많죠.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에서 거의 10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대한항공 시가총액이 1.7조 원인데 에비타가 2.7조 원이라서 이 비율이 1도 안 돼요. KCGI가 이 대한항공이 저평가라고 말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단순히 KCGI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 명분을 만들어서 소액주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실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영업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좋은 회사가 부채가 늘어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KCGI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좋은데 부채가 늘어나고 유상증자 통해 자금 마련한다. 저는 KCGI가 이기든 아니면 조원태 대표이사 쪽이 이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업계가
지금 완전 한겨울입니다. 올해 2월 수요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3월은 더 악화됐을 거고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이 겨울이 길어질지 아니면 짧게 끝나게 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제 한진칼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과연 KCGI가 진짜 이 펀드의 목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이 한진칼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똑같이 오너가가 계속해서 이 한진칼을 이끌게 될지 앞으로도 한번 계속 추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